안녕하세요.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을 진행하는 안병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와 소식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방송 배경음악이 오늘 주제와 관련이 더욱 있는 것 같은데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스튜디오로 나와주신 반가운 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이들의 비움터 성명초등학교 교장 안영입니다. 아, 네. 그 오늘 이것 때문에 적어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그게 우리 그 별빛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반짝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별빛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따 한번 들려주시고요. 예, 선생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성명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부장 조일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예. 이시죠? 지금 예, 현직 예, 교사.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은 낯이 아직은 제가 읽지는 않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신상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좀 색다르긴 한데요. 안영학 교장 선생님 아까 예, 소개를 예. 좀 해주셨는데 성명초등학교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안영학 교장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주에 계실 때 예. 뵀었는데요. 성명초 부임하시기 전에 상주초에서 근무를 좀 하시다가 성명초로 올해 그 작년 3월 일자로 벌써 작년이 예. 아, 네. 상주에 3년 반 있다가 왔습니다. 상주에 3년 반 있다가 예. 네, 상주에서도 작은 학교를 살리고 오셨다는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네. 예, 본의 아니게 또 하게 돼. 뭐 작은 학교 살리기 전문가라고 또 또 그거는 너무 가찬이시고. 그런가요? 예. 어쨌든 조일영 선생님은 성명초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올해 3월자로 성명초에 부임받았고요. 3월, 4월에서 딱 2달 됐네. 이제 3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3달째. 예. 따끈따끈한 선생님이시네요. 신규 교사는 아니고요. 원래 김해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네네. 남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원체 유능하시고 네. 또 교육 과정에 밝으셔가지고 네. 김해에서 이제 넘어오신다는 말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스카우트했습니다. 우리 학교 제발 와 달라고. 네. 예. 교장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도 교장 선생님은 또 스카우트 전문이라고 또 훌륭하신 선생님을 모시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주위에 또 우리 안병주 우리 과장님처럼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좋은 분들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 과장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성명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라고 하는 어떤 단어만 보면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상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이제 올해 경상남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남해에서는 성명초등학교가 선정이 됐고 거창군에서는 주상초등학교, 합천군에서는 묘산초등학교 이렇게 세 곳이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요 경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일영 선생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살짝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네네네. 아직 못 외우셨나요? 예. 우리 열심히 외우려고 업무 합니다. 담당자님이시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 괜찮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 편하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경상남도랑 경상남도 교육청, 남해군청, 남해교육지원청과 LH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학교 인근 마을에 LH가 이제 10호 정도의 집을 신축하고 남해군에서는 이제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마을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제 교육청에서도
공간 혁신 사업 등을 통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5년간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을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LH가 예. 집을 지어서 예. 임대를 해주는 예,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성명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시는 가족이 내려오면 그 집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씩 9번 정도 연장이 한 18년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이요? 예. 그 졸업하는 거에 관계없이 그게 왜냐하면 LH 그 국민 임대주택이잖아요. 네네네. 그 조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장학교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들어왔지만은 모든 그 조건은 LH 국민 임대주택 분양 조건, 임대 조건. 네네네네. 그러면 10가구 정도가 예, 예.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엄청 좋네요. 좋습니다. 85제곱미터.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그 집은 그 학교하고 가까운데 이렇게 지어지나요? 예, 되도록이면 학교 이제 인근에 좀 걸어서 그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네네. 거리. 네네. 그 작은 학교 살리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뭐 아이들 마찬가지로 이제 입학한 친구가 없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거나 뭐 통폐합이 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있어 왔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도하고 교육청이 나서서 작은 학교 살리기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거기에 올해 이제 성명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LH에서 집도 지어주고 일자리는 안 주나요? 일자리는 나라는 뭐 해결 못하는 게 일자리인데 네네네.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약간 그 군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실 겁니다. 예. 그 뭐 일자리도 일자리인데 실은 이런 작은 학교에 관심 있는 도시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상주 초등학교도 그래서 굉장히 학생 수도 늘었고 또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가족들도 많이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상주초에서 또 근무하셨고 예. 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경험을 좀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저 장안학교 살리기 사업할 때 이제 우리가 장안학교 어떤 문제가 그 인구 소멸, 네, 네. 그 제 지역 소멸 다 맞물려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사실 보면 사람만 유치한다고 대부분의 학교가 앞에 우리 선행했던 학교들이 그 보면 사람만 유치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즘 학부모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아이들을 이제 좀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다. 특히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자연의 가치에 예, 대해서 맞습니다. 많이 느끼시는 학부모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또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어떤 정서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그 학교에 오면 우리 선생님과의 애착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작은 학교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큰 네. 학교는 안 되잖아요. 네, 사실 네, 네, 어렵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작은 학교의 큰 강점을 또 보고 오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네. 보통 어떤 분 그 촌에 그 만다 가냐 이래서 왔는데 사실은 그 보면 일자리 보러 가냐 주택 보러 가냐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막 일자리 보러 가려면 이제 서울로 가야죠, 그죠? 그렇죠. 요즘 네네. 평택을 네. 가든지. 네, 네. 그러면 또 그리고 뭐 좋은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면 학원 잘 돼 있는 대도시로 가야죠, 그죠? 그래도 그런 교육을 보고 그런 우리 소규모의 학교의 특색이 있는 그런 교육을 보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작은 학교들이 강점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남의 모든 초등학교들이 다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상주초등학교는 저희 아이도 예. 다녔었거든요. 예. 교장 선생님 부임하시기 전에 물론 다 졸업하고 다 컸지만 그때 아이들이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기도 적었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도시의 선생님들도 다 잘 해주시지만 특히 이제 여기 지역 지방에 있는 학교 작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과정도 뭐 아예 짜여진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자유롭게 구성도 하시고 아이들하고 가급적이면 밖에서 예.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성명초도 이제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을 좀 모으고 입학생들을 조금 더 입학생 전학생을 다 이제 좀 모아가지고 학교가 조금 학교다운 학교로 이렇게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성명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학생 수로 봤을 때, 네. 예, 저희 지금 학생 수가 총 32명이 있습니다. 현재 32명. 예, 32명이요. 1학년이 이제 4명이고 이제 2학년이 4명, 3학년이 조금 많은데 3학년 8명, 그리고 4학년 5명, 5학년 4명, 그다음 6학년에 7명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35명. 32명. 32명. 네. 이게 적정 인원이 문제가 네. 이제 유치원이 너무 애들이 더 적습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밑에 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아이들 숫자가 그렇죠.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치원은 몇 명이? 유치원도 이제 4명인데 이게 한 학년만 4명이 아니라 이제 애들 이제 5세 반, 만 5세, 만 4세 이렇게 그렇죠. 다세개 저희 학년이 이제 섞여가지고 4명. 그러면은 내년에 이렇게 이 숫자만 봤을 때 내년에 입학할 예정인 학생이 내년. 그러면 저 2024년에는 이제 3명, 이제 25년에도 3명, 26년에는 입학생이 예. 네, 네. 1명. 네. 예,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학생들이 이제 다 성명초등학교 온다는 그런 확신은 아, 그렇군요. 통계상이 숫자일 뿐이지. 그렇군요. 예, 실질적으로 네네. 또 다릅니다. 네네네. 예. 맞습니다. 이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입학생이 없어서 학교에 존폐 위기가 달려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명초가 또 하나의 사례를 이제 만들고 계시고 이제 또 그런 모델을 또 만드셔야 되는 과업을 이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별빛 교육이라고 말씀을 좀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성명초등학교만의 어떤 특별한 교육 과정 혹은 뭐 준비하고 계신 혹은 하고 계신 우리 교육 활동에 전문가이신 대해서도 우리 교육과정 아닙니다. 전문가이신 우리 조일행 선생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저희 학교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전문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별빛 교육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별성 그다음에 명은 이제 밝을 명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별성자는 아니고요 이룰성자인데 원래 학교의 한자를 풀이하면 이룰성자고. 네, 이룰성자인데 네네. 이걸 좀 약간 살짝 다르게 네이밍해서 네네네. 별성 해가지고 별빛 교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별빛이라는 의미가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한번 네네. 해보자. 네네. 그래가지고선 제가 솔직히 제가 부임받기 이전부터 계속 이제 별빛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이 별빛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지 아이들이 좀 별빛 교육에 대해 익숙하고 좀 이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희망차고 네네. 약간 밝게 이제 교육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교육 과정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요 팜플렛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네네. 팜플렛을 제작해가지고서는 다양한 진짜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이게 별빛 교육해가지고 많은 저희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작은 연구소, 뭐 별빛 영어 교육, 뭐 이제 뮤지컬 데이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뭐 다양하게 여름 계절학교 오케스트라, 뭐 인라인 스케이트, 서상천 프로젝트, 뭐 둥지살등 배낭여행, 뭐 아침 산책, 비치 코밍 등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방과 후에 4시 30분에 이제 저희 스쿨버스가 이제 떠나거든요. 이제 스쿨버스 이후에 7시까지
학교에서 별빛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학생들에게 좀 이게 올바른 이제 배움의 기회를 좀 더 주고 학원하고 조금 먼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돌봄이 좀 부족한 친구들. 그렇죠. 네,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월요일 날은 이제 국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수학,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영어 수업으로 해가지고서는 아, 전교생 대상 희망하는 학생들 네, 강제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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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학생들을 아, 대상으로 네, 네, 해서 네. 별빛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의 우선 선생님들과 저희 이제 마을 교사들을 네, 네. 네.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 지금 한 20명 정도, 네. 32명 중에 20명이면 50%가 넘잖아요. 예,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들도 꽤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네. 예, 아이들도 아, 좋아합니다. 제가 출장이 좀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 이렇게 하루를 이제 수업을 못 해가지고 딴 사람하고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왜 수업 안 했냐고. 예. 되게 그런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하시나 봐요, 수업을.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예. 선생님들이 다 아. 열심히 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방과후에 진행되는 그 수업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요즘에는 이제 뭐 지방이라고 해서 시골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이 정말 맨날 뭐 논에 풀 베고 뭐 밭에 뭐 일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예, 예. 체험 활동들을 또 많이 또 학교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승마 같은 경우 사실 도시에서 승마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뭐 승마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뭐 여름 되면은 바다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 또 자원들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들을 좀 진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 예. 수업들이고 프로그램들이죠. 당장 내일도 이제 저희 학교 개발 체험하러 오후 동안 아. 개발 체험하러 갑니다. 네네네. 개발 체험하러도 가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저희 4학년 제가 4학년 담임인데 4학년 담임 애들 데리고서는 근처에 이제 장항 해변하고 저기 이제 사촌 해수욕장 해변에 가가지고 저희 비치코밍 활동을 좀 하려고요. 비치코밍이 이제 해변에서 이제 쓰레기 등을 줍고 네네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 주운 쓰레기 폐 조개 껍질이나 뭐 이렇게 그런 재활용품을 가지고서는 미술 작품도 한번 만들어본 활동까지 네네.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지금 애들하고 오늘 좀 전까지만 해도 프로젝트를 좀 짜고 왔거든요. 이 계획서를 같이 애들하고 해볼 거라고 네네. 네. 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선생님들도 이제 다 같이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선생님들도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아 근데 되게 좋은 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네. 너무 지원을 잘 해주시니까요. 아. 저희들 믿고 그래서 무슨 뭐 술 사주시나요? 네, 저도 초등학교로 아니, 돌아가고 싶을 마음이 드는데. 진짜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네. 진짜 학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인라인 스케이트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네. 전교생이 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도 지금 바이올린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아, 네네네. 저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외지에서 온 부모님들이 네. 참 좋아하십니다. 예. 승마 못지않게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현재도 좀 외지에서 이렇게 전학을 오신 분들이 좀 계시나요? 지금 우리도 지금 현재 올해는 네. 지금 없고 지금 접촉 중이고 한 두 분은 지금 네. 오시기로 돼 있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거기 LH 주택이 네네. 입주일 그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입주 자격을 주거든요. 아, 공고일 이전에 들어오시면 자격이 안 돼요. 또 그런 또 예. 조금 어려운 점이 그래서 있긴 이제 있네요. 예. 일단 지금 당장 오고 싶어도 한 9월쯤이나 10월쯤에 네. 그 임대 주택에 대한 공고가 뜨니까 네. 그때 공고 보시고 오시라고. 뭐내 관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빈집을 좀 알아봐드리고. 근데 빈집이 좀 상태가 다들 좀 안 좋아가지고 거기 좀. 그렇죠. 손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네. 그 상주 같은 경우에도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들어오고는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상주에서 직구하러 다닌다고 욕 많이 들으면서 애들 안 가르치고 직구하러 다닌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에 있는 고현면 같은 경우에 그 어디 초등학교죠?
고현초등학교. 아 고현하고 예. 도마 예. 거기도 작은 학교 살리기 예. 사업을 뭐 열심히 잘했죠. 예. 예. 마을에서 지역 예, 사회 맞습니다. 차원으로 예. 이렇게 많이 또 노력들 해주셔가지고 집도 구해주시고 예. 이렇게 많은 노력을 또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명도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런 학교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도 공감을 조금 주민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네, 저 사실 우리가 이게 작은 학교 이 살리기 사업이 올해 뭐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와가지고 우리 강상우 쌤이 이제 교육청으로 들어가셨지만은 네네. 같이 우리가 상주에서 같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그 심각성을 잘 알거든요. 네네. 그리고 올해 40명이면 겁니다. 내년 30명, 그다음 20명 그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선생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그냥 한 학기 지나고 2학기 때부터 우리가 또 우리 서면의 심재봉 위원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네네네. 그 어떤 그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그 심각성을 많이 잘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한번 위원장님 우리 같이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했단 말이에요. 아 명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뭘로 할까요? 이거는 승명초등학교 어떤 학교의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서면 지역의 교육 기반이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네네. 서면 교육 기반 위기 극복 추진위원회를 이름을 붙이자. 아우 좀 더 크게 나가시네. 예, 예.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면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 아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 명칭으로? 명식은 이제 우리 군하고 같이 하니까 네. 이제 그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아, 지금은 아. 이제 이름이 이제 그 작은학교 살리기 이제 네네. 네. 승명초 네.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로 이제 네네. 바뀌어가지고 이제 네. 4개 기관하고 뭐 그 이 서면 지역 기관 단체하고 네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저기 조일영 선생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김해에서 학교에 예, 예.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조금 큰 학교였나요? 예, 저희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 삼계초등학교라고 네. 김해에서도 중심지에 있는 학교였는데 예. 아 거긴 또 학생 수가 그럼 많았겠네요. 예, 학생 수가 막 거기 한 900명 정도 이제 학교가 900명인데 이제 바로 옆에 조금만 더 가도 이제 한 200m만 더 가도 학교가 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 학교도 많고 학교에도 애들도 많고 예, 그런 어떠세요? 그렇게 큰 학교에 다니시다가 근무하시다가 큰 학교에 있다가요. 작은 학교를 오시면 저는 이제 애들이 좋더라고요. 애들 수가 이제 제일 좋은 게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24명, 25명 계속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는 네네네. 애들이 계속 전화가 오면은 솔직히 그 25명, 26명 네네.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일일이. 네네. 근데 저희 학교 오니까 5명, 저희 반에 5명이거든요. 아 현재 선생님 네. 맡으신 반이 네, 그래서 애들 하나하나씩 다 챙겨줄 네. 수도 있고 이게 네.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이런 애들에게 좀 이렇게 그래도 완전 학습이라고 제가 뭐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학습을 해줄 수 있다라는 네네. 네, 그런 보람도 있고 네. 그 아이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학교라는 게 네. 선생님들이 이제 피드백도 충분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리도 잘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이 있고 체육 같은 경우도 아 그렇죠. 네. 큰 학교는 진짜 몇 번 안 해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얘네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지질 다- 때까지 예, 지질 때까지. 예. 하기 싫을 때까지. 진짜 우리 조일영 쌤은 참 애들은 너무 잘해줍니다. 아, 네. 우리 좀 오심 쌤을 다 그랬는데 제가 그 선생님 이제 좀 오시라고 청할 때 일 잘한다고 오시라는 거 아니고요. 제일 첫째 기준은 우리 물어봅니다. 저 주위에 우리 애들한테 잘하냐고 물어보면 잘 가르치는보다 애들한테 잘해야 되거든요. 잘 가르치는 또 것보다 중요하지만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한테 잘하냐고 하고 진짜 잘한다고 소문났더라고. 제가 김해 또 마침 또 김해 거기에 동학년 근무하신 선생님이 저하고 옛날에 김해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냐 물으니까 다 뒷조사를 하셨네요.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이 작은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피곤해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큰 학교보다 그게 학교 분위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다음에 따로따로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야 돼. 학교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다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서는 한번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네. 다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을 다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이들 하나씩 해가 다 하고 작은 학교 업무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 새로 들어오는 애들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교육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많이 내려주니까 네, 네. 지금 있는 애들도 되게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주초 사례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학교에서 충분한 준비가 안 네. 되면 이게 까딱하면은 이제 네, 실패할 또 그렇죠. 확률이 큰 또 사업이기도 하고 돈만 들어가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영혁 교장 선생님이 상주초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신 경험이 있고 또 성명초에서도 여러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공감과 지원을 또 해주고 계셔서 실은 이거는 좋은 기회지.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남해에서 아이를 키워볼까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저 같아도 혹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조금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학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아마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학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뭐 부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니던 학교니까. 근데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없어지고 하면 정말 마을의 활력과 또 어떤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면 네. 마을이 정말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 초토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우리 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입시 위주다 보니 도시의 어떤 교육,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늦었을 때가 빠른 거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은 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들이 이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으나 이게 그냥 한두 학교의 어떤 사례로 머물고 있어서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 학교들이 지금 또 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들을 해오고 있고 또 준비하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뭐 지역의 재생의 어떤 존폐 위기를 우리가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조금 극복해 보자 이런 취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명에서 상주에서 진행되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요즘에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명에서도 혹시 이제 마을과 같이 하는 어떤 체계 뭐 이런 시스템이나 혹은 그런 교육 과정을 혹시 고민하거나 지금 기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주에 처음 갔을 때 마을 교육 공동체 할 때 저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마을이라고 느껴본 적이 아주 어릴 때 뭐 전봇대 세우고 할 때 그때 잠시 있고 나머지는 좀 아파트 이제 네. 자라고 학교 이제 졸업하고는 아파트 속에 살고 거의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마을이라고 할 때는 옛날에 그 개념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이 상주에 가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가를 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 존속할 때는 어떤 공동체의 개념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결국 마을하고 학교가 상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그럴 때 또 상주하고 성명은 또 틀리거든요. 제가 성명은 제가 와 보니까 우리가 노령 인구가 지금 남에서 1인가 2인가 그렇고 네, 출생률도 가장 낮든지 네, 두 번째인가 네. 제가 그래야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 상주처럼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네네. 없고 또 우리 안명주 우리 센터장님처럼 센터장 아닙니다. 맞는 게 없네요. 당시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니, 아직 뒷조사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 뭐고 보면 그래서 좀 우리 성명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밑에 같이 새롭게 네네. 좀 네. 만나는 시간부터 먼저 많이 네네. 가져야 돼요.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그 마음 교육 거기에서 일환으로도 학부모님하고 네.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우리 성명이 100주년입니다. 올해. 예. 예. 그래서 네네. 우리가 6월 21일이 우리 학교 설립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 예정은 지금 그러는데 7월경에 이제 100주년 우리 행사를 할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0주년 이 행사가 또 맞물려 가지고 동문들을 네. 그 모이게 되고 이렇게 네. 지금 현재 백년사 편찬위원회라든지 네. 100주년 추진위원회 있거든요. 네. 그걸 네.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한번 조직을 한번 좀 꾸려볼까 싶기도 하고 뭐 네네. 형태는 이제 어떤 뭐 장학회가 될지 협동조합이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같이 우리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네네네. 되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또 그 현재 우리가 이게 성명초가 소멸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지금 이제 그 총동창회 기금을 모아서 네. 어떤 행사, 100주년 행사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앞으로 100년, 1000년의 우리 네네. 성명초의 네. 미래를 보고 장학재단을 지금 설립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요. 아. 그래, 그런 것도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네네. 좀 같이 조직을 하면 네네. 좀 우리가 좀 그 말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네네.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예. 올해가. 예. 올해가 상당히 뜻깊은 해네요. 성명초등학교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야, 100년 동안 이 유지됐던 이 성명초등학교가 이제 제2의 부활을 이제 도약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또 동문이라든지 또 또 서면 지역의 또 주민분들의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동문의 차원으로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장학재단도 만들어지면 또 지역의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렇죠. 어떤 혜택도 이렇게 네, 줄 수 있는 체계를 또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혜택이라보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명에 이제 서면에 네 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초등학교가 성명하고 지금 그 중연, 남상, 대서 이 세 학교는 이제 지금 폐교가 되었고 본교 역사관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 학교 중에 지금은 성명만 성명만 하나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서면직이 거예요. 네. 중고등학교도 그 유일한 교육기관만 그 성명서만 네. 남아 있어요. 이런 네. 형편에 이제 돼 있는 상황에 그 장학금이 어떤 혜택이 아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기금을 모을 때도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가 따로따로 있어서 네. 뭐 성명의 어떤 뭐 우리가 백준 행사하면서 기금을 마는 게 뭐 성명을 위한 게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로 이제는 통합이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손자하고 손녀들이 다니는 학교고 네네. 그또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서면 전체의 우리 학생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네네. 예, 네. 좀 성명 뭐 초에 뭐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성명초 학생들이 아니고 네네. 넓게 봐서 우리 모든 서면 지역의 아이들에게 네. 교육적 혜택을 주자. 그래서 네. 저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뭐랄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떤 바람, 희망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4개 중에 지금 하나가 그렇구나. 서면에는 4개 초등학교가 있었네요. 예전에는 그러면. 예. 그렇구나. 그만큼 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예, 더 뼈저리 느낍니다. 그러게. 아니 저 같아도 제가 다녔던 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성명을 나오시고 또 성명의 아이들을 보냈던 여러 분들이
지역 향후분들도 아마 이런 성명 초등학교가 계속 조금 더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또 바람을 갖고 이런저런 또 지원도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그 선생님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예. 것 같은데 그냥 성명초만의 문제가 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요 작은 학교 살리기가 뭐 조금 좁혀서 보면 남해군 전체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사례가 만들어지고 또 그게 조금 더 확산되고 또 이게 넓혀지면서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인구도 유입되고 아이들도 이 남해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살아가는 힘을 말 그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교사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조금 더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 혹은 또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작은 학교 네트워크가 있어요. 경남에서도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학년 이게 학교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네.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까지 네. 이렇게 어떤 중고등학교까지 또 특색 있는 교육이 네. 이렇게 연계가 계속 안 되잖아요. 네. 네. 상주 초등학교 같은 경우 크게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상주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주 중학교에 네, 예, 뭐 이렇게 연계가 과정. 되는 네, 교육 네, 과정 이렇게 해서 운영이 참 잘 돼서 네. 이렇게 상주 초등학교도 이렇게 많이 성공을 하고 계속 네, 계속 이제 작은 학교 살리게 하면 상주 초등학교 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됐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연계를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네, 뭐 네. 저희가 어떻게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학교를 없앨 수도 있는데 예, 예.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서면에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죠. 만들면 되죠. 예. 네. 근데 그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주 사례도 말 지적하듯이 이제 초등학교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어떤 쭉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성명초는 약간 그런 점이 이제 뭐라 그래야지 단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서면이 보면 이제 좀 학구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래서 뭐 우리가 1호차, 2호차가 있는데 1호차 50분, 네. 2호차 40분 네.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아, 예, 그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내 학교가 예, 이렇게 예. 길쭉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예. 없어지다 보니 이쪽 끝에 있을 분들은 예. 이쪽 성명까지 오기가 맞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좀 멀어진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없어지다 보니까 그 중학교도 그 옛날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호 중학교하고 서면 중학교. 중학교가 또 두 개 있었는데 네. 다 없어져 버리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네. 뭐 설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앞에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상담을 해보니까 네. 그 이게 중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학부모님들께서. 네. 그래서 그냥 참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고 또 서면 요즘 여수 해저터 남해 여수 해저터널 때문에 그렇죠. 땅값이 많이 올랐고 부지 선정하기도 참 또 그런 어려움이 네. 뭐 그렇더라도 네. 성명 초등학교 혹은 또 작은 학교에 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이 아마 전국에 많이 있죠. 지금도 문의가 조금씩 오죠. 예. 네. 주로 어떤 걸 물어보시나요? 아니 네. 제가 상주에 있을 때는 주로 우리 학교를 많이 물어보던데 학교. 예, 학교에 대해서 아니 학교로 상주 우리 있을 때는 상주 초등학교를 많이
문의가 왔었거든요. 아 초등학교로 문의가 많이 근데 왔는데. 요번에 NH 주택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서 그런지 네. 군청으로 문의가 많이. 그래서 네네. 우리는 몇 분 안 받아봤고 그 현재는 군청으로 또 학부모님들이 문의를 많이 예, 주시나 봐요. 여기 우리가 저 추진민의 위조식을 갔다가 우리 팀장 그 교육 협력 팀장을 만났더만은 네. 팀장님께서 문의 와서 죽겠다 하더라고요. 그럴 그- 정도로 관심이 좀 많이. 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그 상주도 그렇고 고현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제 주거 문제가 예, 제일 컸고. 맞습니다. 주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족 전체가 이사를 오게 되면 이제 일자리 문제가 예, 예. 또 걸려서 걱정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은 계속 직장을 다니시고 한 분하고 자녀만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거나 이렇게 예, 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경우가 네네네. 있어요. 예, 그게 그것도 사실 좀 안타까워. 맞습니다. 예. 점 중에 하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사 오셔서 졸업하면 떠나야지 했던 분들도 네, 예. 막상 졸업 때가 되면 아예 그냥 여기서 쭉 살아봐야지 하면서 또 다양한 또 그, 일들을 찾고 또 버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단순히 그냥 아이들 숫자만 늘리는 학교의 어떤 입학생만 늘리는 것보다 마을의 활기도 불러 일으키는 또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명도 아마 그런 거를 또 기대하고 계실 거고 예. 또 앞으로도 그런 학부모님들 많이 또 만나고 하시면서 다양한 일들을 또 버리셔야 되는. 저도 지금 남해 기촌한 지 한 7년째인데. 그쵸. 참 교장 선생님 집에 저 가봤는데요. 엄청 잘 이렇게 옛날 집을 이렇게 고치셔가지고 손수 고치셔가지고 정우원도 무슨 가드닝을 배우셨는지 텃밭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네. 하여튼 뭐 아시는 분 계시면 하여튼 놀러 가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그 저도 기촌을 해봤는데 저도 제가 직장이 여기 남해 있는데도 한 3년 동안 다시 돌아갈까 말까 이렇게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기촌이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학부모님들 오신 학부모님들 저분들이 왜 기러기 가지고 하나 이거 참 보면 참 안타깝지만 충분히 이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 기촌 기농하는 걸 거의 이민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보니까 네. 문화적으로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적으로 완전 다른 곳으로 가니까. 맞습니다. 예. 또 어떤 그래서 이제 좀 취미생활 한다고 풀 막 뽑고 있으면 풀을 뽑는 게 저폭 없애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그 풀 뽑는 걸로 저기 마음 수련을 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알겠습니다. 그 뭐 홍보 뭐 브로셔도 이것도 네. 있는데 이거 아마 카메라로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네. 있습니다. 성명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 브로셔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명에 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앞에 저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성명으로 한번 오라고 강력하게 한번 홍보 멘트를 날려주시면 좋을 것 저부터 할까요? 예. 저도 이제 남해에 집을 지은 지가 2년 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김해에서 이게 넘어올까 말까 결국에 넘어왔거든요. 남해를 계속 와서 보니까 남해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남해도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또 학교에도 이제 성명 이제 여러 학교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스카우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네. 선택을 해서 간 거고요. 네. 예, 교장 성명초등학교 가보니까 학교도 너무 아름답고 네. 교육과정도 제가 이제 애가 있으면은 보내고 싶을 제가 초등학생이면 보내고 싶을 네네. 그런 학교의 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특히 이제 도시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많이 운영하고 네. 있거든요. 네. 오시고 또 저희가 이제 저녁 돌봄까지 네. 부모님의 오셔서 기촌하셔서 뭐 일을 하셔도 저희가 책임지고 저녁까지 네. 모두 아이들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별빛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교장 선생님도 한번.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훌륭한 교육 과정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교육 선생님들이 원체 아이들에게 잘해주시고 참 잘 케어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잘 따릅니다 선생님. 그래서 네. 누구 한 분 할 거 없이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은 우리 아이 이발도 해주고. 네, 네. 그래. 이발을 해준다고요, 예, 선생님? 예, 큰 이발은 아니고 와서 조금씩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곧 이발해야 되는데. 오십시오. 제가 해드릴게요. 그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와 선생님의 애착 관계 형성이거든요. 네, 네. 진짜 그게 저는 작은 학교의 가장 큰 뭐 이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네, 네. 작은 학교의 최고의 강점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애착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자기 자녀 보듯이 한 명 한 명 하고 우리 아이의 심리 상태나 또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좀 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교감 선생님은 또 한 애가 자꾸 틱 증세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맞이 하러 갈 때마다 그 애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 어느 교감 선생님이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전 교직원들이 네. 또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 케어해 주는 게 네. 우리 최고의 강점이십니다. 그래서 저 뭐 그저께 우리 스승의 날이었지만은 네. 어제였나? 어제였나? 그 스승의 날이었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은 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꼭 오십시오. 네. 그러면 선생님 교사분들은 아이들을 케어를 이렇게 하시고 예.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케어를 이렇게 해주시고 케어 당하고 있습니다. 케어 당하고 네. 오늘 성명초등학교 안영학 교장 선생님하고 조일행 선생님 모시고 성명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이게 뭐 오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네. 이사를 오게 되면 혹은 입학을 시키면 뭘 해주겠다 이런 이제 류의 어떤 홍보나 네. 이런 것보다는 실은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대하는 태도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떤 혜택보다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또 아이들 커나가는데 어떤 힘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에 저도 깊은 공감을 느끼고요. 작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성명초등학교 꼭 한번 알아보시고 전화번호라도 한번 알려주시죠. 성명초등학교. 예, 저희 전화번호 교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네네. 되거든요. 예, 055에 862-1714입니다. 862-1714번입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예.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우리 조일행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죠. 저희 아니면 교감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 예,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네, 교감 선생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두 분 나와주셔가지고 성명초등학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꼭 이렇게 성공적으로 어떤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는 꼭 성공 사례로 한번 또 초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장 선생님이 신청곡 하나 뭐 소개시켜 주시고 예. 인사드리시죠. 양희은의 네. 참 좋다는 신청했습니다. 뭐 노래방에서 항상 부르는 노래시죠. 아니 저는 사실은 안치환 씨의 네. 오늘이 좋다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좋다를 막 치다 보니까 양현 씨 옛날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양현 씨의 참 좋다를 네. 발견하게 됐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희은 가수님이 들으면 좀 섭섭해하시겠는데.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오늘은 두 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참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남해 FM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입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희님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마을 공동체 인문학 특강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4월에 두 번의 인문학 특강이 있었는데요. 4월 16일 고연면 동남치 마을회관에서 물 담은 남재골 영농조합법인이 준비했던 슬기로운 마을 생활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이자 책방 살롱드마고 공동 운영자인 이유진 강사님을 모시고 공동체와 마을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마을 주민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별난교육연구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촌 마을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정보교육에서 감성교육으로 전환되어가는 현재의 교육 방향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농어촌에서 지속성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맞이에서 준비한 상반기 마을 공동체 인문학 특강 지원 사업은 이것으로 끝이 났고요. 하반기 사업이 준비되면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요 동남치 마을회관에 있었던 슬기로운 마을 생활, 요 양성평등교육 요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다들 참여를 열심히 해주셔서 네. 또 의외였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가시고 네네. 잘 경청해 주시더라고요. 하반기 때도 요런 요 인문학 특강 지원 사업이 네, 저희가 하반기도 지금 이번에는 한 3개소 정도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한 하반기 한 7월 정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찾아가는 마을 학교입니다. 마을 자원조사, 주민 워크숍, 우리마을 사용설명서 제작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상주면 대량마을, 이동면의 장전마을, 고연면의 동남치 마을 3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 자원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개 마을 추가 모집이 들어가서 현재 선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아 기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최종적으로 마을 비전을 결정하는 뜻깊은 사업인 저희 찾아가는 마을 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세 번째는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을 단위 또는 소규모 주민 모임에 팀별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5팀, 갈등 관리 분야 1팀, 기후위기 분야 3팀, 마을 경제 분야 1팀, 마을 교육 공동체 분야 1팀 이렇게 총 11팀이 선정이 되었고요. 5월 23일 회계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마을에서 뜻깊은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팀별 활동 소식은 추후 남맞이 홈페이지와 남맞이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마을 탐구 생활입니다. 남의 시대와 함께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9개 마을의 기사가 나갔고 5월 18일 목요일 10번째 마을인 서면 회룡마을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남맞이 블로그로 오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을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리 마을은 마을 행사가 많은데 등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남맞이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소식이 많네요. 네. 네, 남해군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남맞이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 수립을 비롯해 실행계획 등 남해군의 조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해군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저희 남맞이 센터로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에서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남해관광문화재단 소식입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대학입니다. 마을 아카이빙 소식지 제작반으로 총 3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기는 글쓰기, 2기는 출판기획, 3기는 독립출판이라고 합니다. 5월 23일 화요일까지 1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단에서 준비한 관광창업교육입니다. 남해 관광창업 활성화를 위해 6월 둘째 주까지 매주 1회 관광 전문가의 강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별도 사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고 남해 관광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소식 모두 남해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3번 정도 하니까 익숙해지셨죠? 아직 떨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남해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나 남해 FM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인데 또 일교차가 크고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6월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해 FM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의 안병주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계피가 부른 2019 띄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내 얘길 들어줘. 내게 하고 싶은 말